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닥 잡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았던 이제 중국 증시 어제 사실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부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바닥권을 좀 다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일각에서의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성장률 6.9%가 나왔는데 뭐 7% 미만이라고 해도 어차피 커지는 시장에서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매체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제조업 쪽에서 이제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중국 증시와 이런 경제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지켜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런 보도들이 좀 증명을 자기가 나는 중국 증시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좀 증명하는 꼴이 된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국의 센티멘트가 상당히 좀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던 연율 6.9% 정도가 나오는 것이 좀 확인이 되자 어느 정도 좀 반등이라든가 이런 바닥을 잡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에 대한 우려가 너무 좀 불확실성, 그러니까 너무 근거 없는 좀,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될까나? 아무튼 좀 근거가 좀 너무 없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닥을 잡는 부분들로 확인이 돼서 상해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3,000선을 좀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 여러 중국 증권사를 통해서 한 3,000선 수준이 박스권의 바닥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10%씩 하던 GDP 성장률이 7%로 떨어지는 것이 증시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작년에 5,000포인트를 뚫었다라는 것은 아예 설명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서비스업, 중국의 소비의 포션 자체가 상당히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부터 나오는 GDP 그로스 자체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왜 이렇게 큰 경제에다가 왜 10%의 성장을 바라는 어떤 전 인류에서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성장률을 13억 6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해내는 것을 계속 바라는지는 정말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좀 답답한데 어쨌든 상해 증시 바닥 잡아가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요. 위안화의 약세가 사실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원화와 위안화의 괴리 자체가 지난 한 3, 4일 동안 계속 좀 벌어졌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제 GDP 성장률이 맞게 나와서 이게 줄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너무 개를 끌고 다니면 개줄이 너무 풀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이런 회복력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1,200원대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들 1,200원 밑으로 깨지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 미국이 1%대 성장 그렇다면 그 정도의 경제 규모를 물론지만 아직 미국을 따라가려면 중국 조금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성장 규모의 경제로 볼 때 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바란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나라의 성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이 성장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당연한 논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증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천선 밑으로는 지난주까지 흐름이 좋지 못했던 건 어떻게 보면 투매 현상이 굉장히 좀 짙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정말 이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온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었고요. 외신 쪽에서 이번 성장률과 더불어서 상해 증시 어제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6.9%, 4분기 같은 경우 6.8%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뭐 사상 뭐 최악의 뭐 경제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 수준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뭐 소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0.1%에서 0.2%에 조금 뭐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에 크게 뭐 부합을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해 지수는 3.2%가 상승을 하는 것으로 좀 화답이 되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 1.6%, 메탈 시장을 사실 뭐 저번에도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그 금속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이 특정 금속에 따라서는 뭐 수요가 뭐 90% 이상을 가져가는 곳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절대적인데 이러한 센티멘트가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요. 어제 뭐 IAEA에서 2016년도 유가 수요 자체가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WTI가 좀 추가적인 하락을 나왔었는데 어제 그림 보시게 되면 결국에 한 28불대에서 지금 또한 뭐 계속 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또 추가적인 이제 미국에다가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뭐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시작은 플러스권에서 시작하다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다가 사실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거든요. 뭐 이 배경에는 브렌트유가 상당히 좀 많이 버텨줬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이 되어 있다. 지준율이라든가 금리 인하 이러한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좀 계속 진행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이거는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추가적인 지준율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얼마나 부스트업이 되는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익단에서의 약간 좀 약점들이 공기업들의 민영화로 인해서 좀 이익전이 좀 효율화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상해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유럽 시장이 상승을 했다. 유가에서도 좀 뭐 얘기를 했는데요. 유가 하락 WTI 때문에 에너지 산업이 좀 붕괴가 되게 되면 미국 시장 증시에 좀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이런 얘기들로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시아 이머징 시장들 좀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의 어떤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조금은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던 이제 이런 시기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쨌든 아시아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반등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머징 통화들이 안정화를 똑같이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괴리를 축소를 시키면서 증시는 반등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뭐 강력한 인플로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머징 마켓에서 추가적인 외국인 강력한 매도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 나오기에는 지금 환율 수준이 너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조금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바이오테크라든가 그리고 뭐 OLED라든가 전기차 섹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을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의 발표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와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시켰다는 흐름 그리고 그 수혜가 우리 코스닥 쪽으로 꾸준히 좀 매기가 돌 것이다라는 흐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현명한 투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잘 나가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들 이런 시장에서 좀 따라가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 좀 오늘 짚어주실 건가요? 이제 뭐 어제 전 한 2, 3일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극도의 공포 국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과연 여기가 바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공포 국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일종의 좀 정신교육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신교육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던 흐름이라서 이 같은 흐름들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산의 배분이라던가 자세한 전략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현명한 투자의 세 가지 특징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CNN 머니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 패닉, 강한 정신력을 좀 요구가 된다. 혼란스러워하지 말자. 숫자가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정신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멘탈 싸움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려움에 절대 자산을 팔지 말아라. 저점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낙관론자에게 리워드를 줬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넣지 말아라. 다양화된 자산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리밸런싱을 하라는 얘기죠. 시장이 지나고 나서 시류에 맞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시류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계속해서 분산 투자,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계속해서 뭐 한 가지 투자를 딱 넣어놓고 그냥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분기에는 이런 정신교육이 좀 없도록 우리가 좀 증시의 흐름이 좀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